안녕하세요, 해공지입니다. 자, 우리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서 미국 증시라든가 뭐 중국, 일본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위기에 놓였다라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실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을지 요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현재 이렇게 금요일 종가까지 내용을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자, 실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그 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는 그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제 취임돼서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022년도입니다. 실제 그 전에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 올랐었던 시기예요. 그럼 이 시기를 제외하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시기가 바로 이 날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3월 9일이 되겠죠. 그런데 3월 9일 당시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월 9일 당시가 실제로 빨간 날이었기 때문에 3월 10날부터 실제로 주가가 움직였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3월 10날입니다. 시가 가격이 266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가 2660포인트부터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지수를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금요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66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주가 갭 차이가 이렇게 좀 나죠. 실제 금요일 종가는 2428포인트입니다. 약 9.55%의 차이가 발생되죠. 지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9.55%는 뭐 큰 차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중국 또는 일본 증시를 비교하면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 한번 보시죠. 국내 증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실제로 그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갔었던 적은 다 여기. 네. 올해 상반기 요 정도 수준으로 딱 올라왔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한번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 보시면 취임식 이후에도 급락이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 시장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대략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당선됐을 때 시기가 요 정도니까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 국내 증시하고는 레벨을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를 초종하게끔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게끔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난다.
네.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주가 조정 나올 때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투자자님들. 네. 그 사이에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증시 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왔고 요런 그림들이 나타났죠. 자, 이번에는 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 하락하는 움직임에서 대체로 동조화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올해 9월에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으로 강하게 급등하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 증시는 네, 중국 영향도 중국 영향이지만 한국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국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네, 중국 우리 핑계 대지 말자. 우리 한국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다운시키는 과정. 한국 경제가 결국은 좋지 않았던 점을 우리는 꼬집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도 네,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이렇게 보시면 네, 확연히 나타나죠. 네, 과거에 일본 증시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 일본 증시도 올랐습니다만 갭 차이가 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도 역시나 크게 올라갔죠. 네,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 증시와의 이런 갭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투자 여러분들 지금 네, 계엄령까지 선포하고요. 해지 이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곧 앞두고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의 또 결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당장은 토요일 그러면 오후 5시에 있을 그 국회 투표 결과가 가결이 될 거냐 부결이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가결로 가겠죠. 가결로 가지 않고 부결시키겠다 라고 지금 국민의힘 국힘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특히 추경호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수 있는 위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 해산 심판이 과연 뭐냐? 요거 앞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사례가 또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 통진당 우리 통합진보당 해산이 과거 10년 전에 있었어요. 요 내용을 사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 네, 그러니까 헌재죠. 헌재가 특정 정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될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정당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또 민주주의 질서에 수호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거 볼게요.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의해서 해산 명시할 수 있다. 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56조에 정당 해산 심판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간단히 볼게요. 청구권자가 누구냐? 정당 해상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뭐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에 헌재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심판 요건, 해당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민주적인 기본 질서란 뭐냐? 인간의 존엄성, 자유, 뭐 평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차는요,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되고요. 공개 변론을 통해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헌재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정당은 해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정당이 그러니까 해산되게 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 국힘 알고 있겠죠. 이거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겠지만 이제는 강을 이미 건넌 게 아니냐. 그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막차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땐 죽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통합진보당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2014년도입니다. 10년 전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정당 해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2월입니다. 12월 2014년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폭력적인 혁명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 판단해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 소속 위원들이 다 상실했어요. 배지 다 뗐죠. 떨어졌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국힘은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금 거기에 탄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상실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당 자체가 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국힘이 그나마라도 정당이 살아있고 변화에 그래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핵, 소추안 가결시켜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죄하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내야죠. 누가요? 누가 하든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를 직접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죠. 이거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만 그나마라도 정당이 숨쉬고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겁니다. 탄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국민의힘 자체가 정당이 소멸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들이 그만큼 강력한 조치다. 그쵸? 국회의원들 배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치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법에 맞게 잘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심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실제로 토요일 날 이 가결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요. 실제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히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내일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따라서 우리 한국 정치적인 생명이 진짜 완전 죽음으로 갈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지. 우리 주식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정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정상적으로 그냥 골프 치면서 서로 상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능하고 훌륭하고 똑똑하신 스마트하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트럼프와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고 또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